사랑에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62세 할머니가 마주한 현실의 벽과 40년을 기다린 남자의 절규. 과연 황혼의 사랑은 금지된 감정일까요? 오늘의 오디오북 40년 전 그대 2부 금지된 사랑 시작합니다. 40년 만의 기적 같은 재회 후 일주일. 이 일주일은 두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시간이었어요. 지영 씨의 마음은 마치 10대 소녀처럼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이 현실을 일깨워줬죠.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맞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에게 묻곤 했어요. 그날은 토요일 아침, 지영 씨는 어머니 성묘를 가기로 했어요. 국화꽃을 고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쳤죠. 혹시 그분도? 택시 창밖을 바라보는 지영 씨의 표정에는 20대 소녀 같은 설렘이 스며 있었어요. 하지만 곧 자신을 다잡았죠. 마치 금지된 생각을 떨쳐내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묘지에 도착해 어머니 묘소 앞에 꽃을 올리는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여서요. 회색 재킷에 단정한 남자.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정말 민준호 씨였어요. 부모님 묘소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지영 씨의 가슴 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라는 의심과 운명이야 라는 확신이 동시에 밀려왔죠. 마치 심장이 두 개인 것처럼 서로 다른 박동을 띄웠어요. 다가가야 할지 모른 척해야 할지. 그런데 준호 씨가 먼저 지영 씨를 발견했어요. 지영아, 너도 여기. 어머니 성묘 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놀란 듯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기쁨과 설렘 그리고 묘한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죠.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연인들처럼 말이에요. 묘지 근처 작은 카페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했어요. 지난주보다 훨씬 편안했지만 동시에 더 조심스러웠죠.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카페에 앉은 지영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행복함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마치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과 자신의 행복에 대한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준호 씨가 호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40년 전 지영 씨가 써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죠. 지영 씨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마치 40년 동안 얼어있던 마음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후에도 계속 생각했어. 그 고백에 지영 씨는 말을 잃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자신 역시 가끔씩 준호 씨를 떠올렸다고.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하지만 살짝 닿기 직전에 멈췄죠. 60대가 넘은 나이에도 이런 떨림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영 씨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요. 이게 배신일까? 아니면 당연한 권리일까?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갈망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카페 문이 열리면서 30대 중반 여성이 들어왔어요. 준호 씨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죠. 준호 씨의 딸이었어요.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영 씨는 마치 불륜 현장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자신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딸의 차가운 시선이 지영 씨를 관통했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영 씨의 가슴 속에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마치 나이든 여자가 젊은 남자를 유혹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시선 앞에서는 모든 게 왜곡되어 보였어요. 결국 지영 씨가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서둘러 카페를 나서면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죠. 마치 아름다운 꿈에서 갑자기 깨어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영 씨의 마음은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기쁨과 설렘, 죄책감과 자괴감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죠.
마치 감정의 실타래가 엉켜서 풀 수 없는 매듭이 된 것 같았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지영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그 자리, 텅 빈 소파만 남아있었죠. 여보,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정작 뭐가 미안한 건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를 생각한 것,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는 자신의 마음. 죽은 사람에 대한 의리와 살아있는 자신의 행복 사이에서 지영 씨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요즘 남자분과 만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벌써 소문이 난 건가요? 지영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마치 비밀이 들킨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봤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남자분과 다정하게 앉아있더라는, 다정하게 라는 단어가 지영 씨의 귀에 꽂혔어요. 정말 그렇게 보였을까요? 자신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편함이 뚜렷하게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체면이 있지 않냐고 했어요. 체면, 나이, 사람들 시선. 이런 단어들이 지영 씨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어요. 60이 넘으면 사랑할 권리도 없는 건가요? 가슴 뛸 권리도?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이 사기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며 조심하라고 했어요. 사기라는 말에 지영 씨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갔어요. 40년 동안 편지를 간직한 사람을 두고 사기라니.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었겠죠. 전화를 끊고 나서 지영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정말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우스운 건가? 거울을 본 지영 씨, 그 안에는 초라하고 늙은 할머니만 있을 뿐이었어요. 준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아까까지 느꼈던 설렘과 행복은 모두 착각이었을까요? 그날 밤 지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을까? 아들이 창피하는 건 아닐까?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나? 새벽까지 이어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역시 이 나이에는 안 되는 거야. 같은 시각 준호 씨도 딸에게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 여자분이 누구냐고, 왜 그렇게 다정하게 쳐다보느냐고 물었어요. 딸의 목소리는 명백한 경계심이 들어있었어요. 마치 아버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죠. 설마 아버지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하시겠냐며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고 아버지 체면도 있으시다고 했어요. 나이, 체면, 사람들 시선.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단어들이었죠. 준호 씨는 딸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답답했어요. 그리고 혹시 재산 목적은 아니겠냐며 요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했어요. 준호 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40년을 기다린 순수한 사랑을 재산 목적이라고? 하지만 딸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었겠죠. 준호 씨도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어요. 정말 자신이 늙은 바보가 된 건 아닐까? 지영 씨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의사로서 평생 이성적으로 살아온 자신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게 맞을까? 거울을 본 준호 씨의 눈에는 백발의 늙은 남자만 보였어요. 지영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 둘 다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두 사람 모두 같은 밤하늘 아래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갔죠. 이틀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지만 지난번 같은 자연스러움은 없었어요. 지영 씨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고 준호 씨도 어색해했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전보다 훨씬 멀어져 있었어요. 지영 씨의 마음속에서는 두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만나면 안 돼 라는 이성의 목소리와 하지만 너무 그리워 라는 감정의 목소리가 말이에요. 지영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 말을 할 때 지영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해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는 지영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영 씨가 살짝 피했어요. 그 작은 거부가 준호 씨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이 닿을 듯 가까워졌는데 지영 씨는 마음을 다잡고 털어놓았어요. 아들이 알아버렸다고, 동네에서 봤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수근거린다고. 지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는 것처럼 위축되어 있었죠. 체면 생각하라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했다고. 그 말들을 하면서도 지영 씨 자신이 가장 괴로워했어요.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지만 동시에 그런 시선에 굴복하는 자신이 더 싫었거든요. 준호 씨는 답답함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옛날 이야기한 게 전부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지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솔직히 오빠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이 나이에. 그 고백 순간 지영 씨 자신도 놀랐어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거든요.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죠. 준호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잊고 지영 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럼 됐다고,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권리가 있어도 현실은 달라요라고. 지영 씨의 목소리는 절망에 배어 있었어요. 마치 높고 두꺼운 벽 앞에 선 것 같은 무력감이 느껴졌거든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현실, 그 모순 속에서 지영 씨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때 지영 씨가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도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 씨가 뒤에서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0년을 기다렸다고, 이제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그 절박한 외침이 지영 씨의 등을 때렸어요. 어깨가 떨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준호 씨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10년, 15년? 그 시간마저 후회하며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마침내 지영 씨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준호 씨의 마지막 말이 공기를 갈랐어요. 이번엔 용기를 내보자고. 그 순간 지영 씨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체면도, 나이도, 사람들 시선도, 모든 게 하찮게 느껴졌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지영 씨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쓰러진 거예요. 마치 모든 감정적 충격이 몸으로 쏟아진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와 갈등, 그리고 억압된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한 거죠. 준호 씨는 급히 달려가서 지영 씨를 안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마치 모든 생기가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준호 씨는 지영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40년을 기다린 사람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지영 씨를 보며 준호 씨는 깨달았어요. 사랑 앞에서 나이도 체면도 모든 게 얼마나 하찮은지를. 과연 지영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감정적 충격이 몸에까지 영향을 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그리고 이 위기가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까요? 혹시 이것이 운명이 준 마지막 기회일까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날 지영 씨, 과연 어떤 결심을 하게 될까요? 자식들의 반대와 세상의 편견,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용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40년을 기다린 사랑의 진정한 시험이 이제 시작됩니다. 다음 주 감동의 마지막 3부에서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과연 사랑의 나이는 정말 없을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